자, 두 번째 페이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뭐의 원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 이야기예요. 물어본 곳은 어떠한 절대로 추가적인 말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물어본 거 그대로 써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원인을 물어봤는데 나는 좀 써야 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거에 대한 대제목을 그죠?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제대로 된 채점관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읽고 그리고 얘가 원인을 제대로 물어본 원인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채점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채점위원님들을 뭐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촉박하니까 무엇을 가지고 본다? 큰 아웃라인을 가지고 채점을 우선을 하신다. 그러면 물어본 내용이 물어본 거대로 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보는 게 뭐 거다? 제목일 거다. 그래서 제목은 어떤 MSG를 하나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대로 그냥 써준다. 부마찰력의 원인이라고 물어봤으면 그냥 부마찰력의 원인. 요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장에 있는 거는 뭔가 좀 화려하게 써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어본 거는 그냥 물어본 거대로만 써주신다. 이런 거 절대로 안 써주신다. 이런 거입니다. 자, 답안지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밀 치마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수위 저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 하중이 있다든지 등등등 뭐 어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림들을 막 그리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쫙 적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된 것처럼 해서 완벽하게 답안지에 콱 하고 들어갔죠. 시간이 모질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무엇을 보고 이제 판단하신다 그러면은 그 저희 학원 교재 익스텐드에 탈수공법 있잖아요. 버티컬 드레인에. 그래서 거기 이제 네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비교표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맞다 그랬더니 그냥 소가로 1의 어떤 내용, 소가로 2의 어떤 내용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60점 기준이다. 여기서 조금씩만 가미를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토 재하중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소 제목은 묻는 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 제목에는 내가 MSG를 조금 더 첨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되지 않아요? 이게 성토 재하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프리로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말뚝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더라. 이런 집안의 어떤 성토 재하중을 했더니 얘가 엄마의 H 값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했으니 얘가 분명히 이만큼 침하가 발생이 될 거고 침하가 발생된 것만큼 밑으로 말뚝을 잡고 내려갈 거다.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성토 재하중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침하가 발생되는 게 있는데 이 침하량은 다시 말해서 1차 안밀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 건데 뭐 1 플러스 2분의 CCH 로그 P분의 P 플러스 델타 P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은 여기 델타 P가 들어가니까 이 델타 P가 여기 써줬으니 그게 그거구나
라고 이제 채점위원이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마찰력이 발생되는데, 그러니 요거를 나는, 요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토 재하중, 그리고 치마, 이걸로 부마찰력 발생.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 안 쓰시고요. 그냥 1, 2, 3 해서 여기다 그냥 문장으로 길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도 돼요. 다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약에 쓴다라 그러면은 을, 를, 이, 가, 에, 뭐뭐이다, 하다 이런 거 전부 다 쓰지 마세요. 이거 안 써도 한국말은 정말 이해가 잘 돼. 예를 들어서 영어를 우리가 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he is going to his home, his house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죠. he go his house 그러면은 그거를 듣는 미국인은 대충 이해되잖아. 그렇죠? 한국말도 똑같아. 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시간 다 아깝습니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지하, 수위, 저하 라는 게 있겠네요. 그죠? 결국은 어떤 지하 수위가 저하가 된다는데 얘도 소 제목에 MSG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MSG를 넣는다 라고 그랬을 때 감마 SUB가 감마 T로 돼서 하중 증가라고 MSG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딘가에 할 건데 그거를 이미 소 제목에다가 다 집어넣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예요? 채점위원한테 읽지 마세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제목만 읽으셔도 충분히 제가 쓴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알고 있으시잖아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저 60점 주고 빨리 다른 볼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MSG를 넣을 수 있으면 넣으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원래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하 수위가 있었는데 요 지하 수위가 급 강화한 거예요. 그러면 요 위치에 있었던 요 흙은 감마 서브에서 감마 T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흙의 단위 중량이 커진 게 돼요. 그러면 그 커진 것만큼이 뭐가 됩니다? 델타 P에 영향을 주는 거죠. 델타 P는 그러면 감마 T 빼기 감마 SUB에다가 이 깊이가 Z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Z만큼 그 흙의 무게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또 안면 치마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3줄이 됐든 4줄이 됐든 교재처럼 써준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차트를 안 했다면 여기다가 차라리 여기 위에서 차트를 안 했으면 여기다가 차트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쓰든지 뭔가 이게 왁구를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 써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글을 썼다라고 우선 할게요. 그랬을 경우에 그림을 지금 어떻게 했냐? 위에서 이쪽 왼쪽에다 썼다면 그 다음 소제목 밑에 그림은 크로스. 그 다음은 또 크로스. 그죠? 우리 크로스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지금 크로스 신발을 신고 있는데, 털 달린 거 신고 있는데, 그래서, 크로스 하세요. 그래야지 보시는 분이, 보기가 좋아. 뭔가 이렇게, 그림이 현란하고, 그 다채롭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위에 게 됐든 밑에 게 됐든요. 둘 중에 한 군데.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얘는 만약에 차트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어딘가를 차트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이 페이지 안에서
그림 들어갔죠. 이 페이지 안에서 그림 들어갔어요. 예, 차트 들어갔어요. 그죠? 예, 뭐 그림 들어갔어요. 예, 뭐가 조금 들어가 주시면 좋을까요? 표나 그래프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 쓸 수도 있다? 기타. 예, 다른 여러 가지 예, 원인이 있다면 기타라고 쓰고 간단하게 예, 뭐와 뭐 쓰시고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예,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교재를 보니까는 안밀 치마량 증가시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항타시 지방교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밀 추가 예, 발생 아니면 항타 지방교란 예, 그거에 따라서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다라고 대충 뭐 써주셔도 뭐 상관이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답안지 쓰면 여기다가 이제 그림, 그리고 차트, 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제가 용어 설명했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 페이지에 예, 그림, 표, 차트, 예, 그래프 요거를 많이 좀 적으셔라. 그러면은 예, 보는 사람이 즐겁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인을 다 썼다면 그 밑에 대책을 쓸 수가 있겠죠. 교재는 딱 보자마자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져 있어요. 내용이 많다면 두 번째 페이지 22줄 안에서 물어보는 거를 끝내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세요. 뒷장으로 넘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있을 수가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어떤 거를 썼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보링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보링이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그런데 얘도 MSG를 똑같이 넣을 수 있거든요. 프리보링이라는 것은 공법이니까 공종에 가깝습니까? 약간 공종에 가까워요. 프리보링은 결국은 보링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조사를 하는 거에서 보링하는 방법을 배운 게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보다는 구경이 커요. 그렇지만 어떠한 정확한 명칭이 있는 보링 공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IP 공법을 한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프리보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거 모른다. 그럼 여기다가 오거식 외 쓸 수가 있네요. MSG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뭐다? 공종에 가깝다면 그럼 옆에다가 이런 방법을 해서 프리보링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벌써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반에 요 부분이 프리보링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말뚝이 들어가는데 저는요 이 말뚝이 어떤 말뚝인지 알아요. 그래서 508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저는요 PHC 말뚝을 쓰고 있어요. 얘가 508이니까 이 다이어는 508 플러스 VAR인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뭐 한 30에서 50 정도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본인이 뭐 알고 있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대책에다가 대책 내용 안에다가 자꾸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그림 자체에다가. 이거를 물론 글에서 설명을 해도 돼. 설명해도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은 이 안에 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림에다가 이게 뭡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그림에다 다 설명을 했어요. 아예 설명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 대책을 할 때요. 본인이 무엇을 고려해서 대책을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럼 대책에 대한 그림과 대책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여기다가 저는 이 사항들을 고려해서 대책을 수행할 겁니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이야기입니다.